50대 대령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세 발의 총알이 1000m 표적의 정중앙을 뚫었습니다. 오차 1cm 이내, 초속 10m가 넘는 강풍 속에서 말입니다. 사단장을 비롯한 장성 5명이 망원경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20년 군 생활의 처음이야. 불과 30분 전 안태식 대령은 사단장 앞에서 큰 소리쳤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군은 특전사 수준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격총을 내려놓으며 누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해하셨습니까, 대령님? 감정 없는 목소리.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대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0여 명의 부대원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사단장이 앞으로 나와 그 사람에게 먼저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이 먼저. 안태식 대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닷새 전부터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대체 평범해 보였던 그 사람이 누구길래 닷새 만에 어떻게?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니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닷새 전 이른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전사 육군 제7 공수여단 정문 앞에 한 여군이 배낭을 메고 서 있었다. 35쯤 되어 보이는 조용한 인상이었고 새 군복에는 소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서윤아라는 이름의 신임 장교였다. 경비병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입장증을 건넸는데 특별한 환영 같은 건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병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군이 특전사에 오네? 행정보직이겠지 뭐. 그렇게 그녀의 첫날이 시작됐다. 부대 본관 2층에 있는 작전과 사무실 문을 서윤아가 두드렸다.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어오라고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 뒤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안태식 대령이었는데 그는 서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에 불쾌한 표정을 드러냈다. 자네가 새로운 여군이군. 예, 대령님. 서윤아가 경례를 올렸지만 안태식은 받지 않았다. 그냥 손을 흔들며 대충 넘겼다. 여군이 특전사에 왜 왔나? 명령에 따라 배치받았습니다. 명령이라 참 편하지. 명령만 따르면 되니까 말이야. 안태식이 비웃듯 말했지만 서윤아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똑바로 서 있었다. 안태식이 계속 말을 이었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아나? 특전사야, 특전사.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라고. 여자가 감당할 곳이 아니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라 하. 안태식이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집어 던지듯 건넸다. 오늘부터 훈련 일정 따라. 남자 부대원들이랑 똑같이 하라고. 뭐, 며칠 못 가겠지만. 알겠습니다. 서윤아가 서류를 받자 안태식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도 않고 손으로 나가라는 신용을 했다. 그날 저녁 서윤아는 여군 막사에 혼자 짐을 풀었다. 이 부대의 여군은 그녀 한 명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확성기 소리가 막사를 울렸다. 소령 서윤아 즉시 집합하라는 방송이었다. 그녀가 뛰어나가자 훈련장에 안태식 대령이 서 있었고 그 뒤로 부대원 30명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남자였다. 늦었군. 죄송합니다. 서윤아가 경례를 올렸지만 안태식이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1분 늦었어. 여군은 역시 시간 개념이 없군. 사실 정확히 5시였기 때문에 늦은 게 아니었지만 서윤아는 변명하지 않았다.
완전군장 착용하고 20kg 메고 부대 둘레 5바퀴 돌아. 시작. 부대원들이 웅성거렸다. 5바퀴면 20km였는데 완전군장. 20km를 메고 그 거리를 달리는 건 특전사 훈련 중에도 힘든 코스였다. 서윤아는 말없이 장비를 챙기고 군장을 맸다. 정확히 20kg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안태식이 호각을 불자 서윤아가 뛰기 시작했고 남자 부대원들도 따라 뛰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찔렀다. 첫 바퀴를 돌았을 때 서윤아는 중간쯤에 있었다. 숨이 차올랐고 땀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면서 부대원 몇 명이 뒤처지기 시작했지만 서윤아는 계속 뛰었다. 다리가 무거워지고 어깨가 눌렸다. 네 바퀴를 끝냈고 이제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계속 발을 옮겼다. 마침내 5바퀴를 완주했을 때 서윤아가 결승선에 섰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섰다. 안태식이 다가오더니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다. 생각보다 버티는군. 그래봤자 며칠이겠지만. 그는 돌아서며 말을 던졌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집합이야. 예, 대령님. 서윤아가 대답했다. 그날부터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매일 새벽 5시에 집합해서 20km 군장 구보를 해야 했고 팔굽혀펴기 100개에 턱걸이 50개까지 해야 했다. 부대원들이 하는 훈련보다 2배나 많은 양이었다. 하지만 서윤아는 묵묵히 해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다. 부대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군 좀 이상한데?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안태식 대령이 서윤아를 대놓고 무시하는 걸 다들 봤기 때문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서윤아는 식당 잔반 처리를 명령받았다. 화장실 청소도 그녀 몫이었다. 행정 업무 같은 건 주지 않았고 오직 허드렛일만 시켰다. 그녀는 그것도 묵묵히 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말이다. 안태식은 점점 더 짜증이 났다. 이 여군이 계속 버티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빨리 포기하고 다른 부대로 가주길 바랐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안태식은 결심했다. 이제 확실하게 끝내야겠다고. 나흘째 아침 안태식은 전 부대원을 소집했다. 100명이 넘는 장병들이 훈련장에 모였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들 웅성거렸다. 안태식이 앞으로 나서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보여줄 게 있어서 모였다. 그가 손짓을 하자 서윤아가 앞으로 나왔다. 부대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100여 명의 남자들이 한 여군을 바라보고 있었다. 보다시피 우리 부대에 여군이 왔다. 소령 서윤아라고 한다. 안태식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근데 말이야, 여군이 특전사에서 뭘 할 수 있겠나? 행정? 그것도 제대로 못하더군. 그래서 내가 직접 가르쳐 주기로 했다. 군인이 뭔지 말이야. 부대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아는 그대로 서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자, 서소령. 팔굽혀펴기 100개 해봐. 지금 당장. 서윤아가 땅에 엎드렸다. 1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부대원들이 수를 세기 시작했다. 조롱하듯이 10, 20, 30.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못하겠지? 여자가 어떻게 100개를. 하지만 서윤아는 계속했다. 50개, 60개, 70개. 팔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80개, 90개,
그리고 100개. 다 해냈다. 일어섰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부대원들이 조용해졌다. 안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운동 좀 했나 보군. 그럼 이번엔 턱걸이 50개. 서윤아가 철봉 앞으로 갔다. 철봉을 잡았다. 그리고 턱걸이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턱걸이는 팔굽혀펴기보다 훨씬 힘들었다. 30개를 넘기자 팔이 풀릴 것 같았다. 40개, 45개. 거의 다 왔다. 48, 49, 50. 마지막 한 개를 간신히 끝냈다. 철봉에서 내려왔을 때 손이 떨렸다. 안태식이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더 차갑게 변해 있었다. 생각보다 체력은 있군. 하지만 체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여자는 여자야. 군인이 될 수 없어. 그는 부대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잘 봤지? 여자가 아무리 해봤자 이 정도야. 우리 부대의 발목만 잡을 뿐이라고. 여자가 군인 흉내 내봤자 부대 사기만 떨어져. 부대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계급이 높은 대령이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해산. 안태식이 명령을 내렸다. 부대원들이 흩어졌다. 서윤아만 그 자리에 남았다. 안태식이 그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자네는 부대 화장실 청소를 맡아. 전부 다. 남자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예, 대령님. 그리고 식당 설거지, 쓰레기 처리, 막사 청소. 다 자네 일이야. 알겠나? 예, 대령님. 서윤아는 고개를 숙였다. 안태식이 비웃으며 돌아섰다. 그날부터 서윤아의 하루는 새벽 5시 훈련으로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청소로 끝났다.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부대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아가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안태식이 지나가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잘하고 있군. 이게 자네한테 맞는 일이야. 총 들고 훈련하는 것보다 훨씬 어울려. 서윤아는 대답하지 않고 걸레질을 계속했다. 안태식이 코웃음을 쳤다. 대답은 안 하나? 역시 여자는 고분고분해야 예쁘지. 그는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을 던졌다. 내일 특전사 체력 검정이 있어. 자네도 참가해. 물론 통과는 못하겠지만 그래야 자네가 이 부대에 안 맞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문이 닫혔다. 서윤아는 잠시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날 밤 여군 막사에서 서윤아는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쑤셨다. 어깨가 아팠고 팔다리가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은 체력 검정이었다. 안태식이 뭘 준비했는지 뻔했다. 그녀를 떨어뜨려서 이 부대에서 내보낼 생각이었다. 서윤아의 눈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났다. 아무 감정도 없는 눈이었다. 그저 담담한 눈빛이었다. 이제 내일이면 넷째 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전 부대원이 훈련장에 모였다. 특전사 체력 검정이 있는 날이었다. 1년에 2번 있는 중요한 검정이었고 떨어지면 특전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었다. 안태식 대령이 앞에 섰다. 그의 옆에 이석진 중령이 서 있었는데 이석진은 부대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알려진 사람이었다. 체력 검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오늘 체력 검정은 완전 군장 구보로 시작한다. 20kg 군장 메고 10kg 완주. 제한 시간 50분.
안태식이 서윤아를 힐끗 보며 말을 이었다. 모든 인원 참가다. 예외는 없어. 서윤아는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군장을 맸다. 20kg. 어제까지 청소하느라 거의 잠을 못 잤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출발. 호각 소리와 함께 100여 명이 일제히 뛰기 시작했다. 첫 1km는 다들 비슷한 속도로 달렸다. 하지만 2km를 넘어가자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서윤아가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중간쯤이었는데 점점 앞으로 올라갔다. 3km를 지나자 상위 10명 안에 들었다. 저여군. 누군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서윤아는 계속 달렸다. 숨은 차올랐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5km를 지나면서 상위 5명 안에 들었다. 관측 차량에 탄 안태식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7km를 지나자 서윤아가 선두로 올라섰다. 남자 부대원들을 모두 제치고 1등으로 달리고 있었다. 저게 말이 되나? 안태식이 중얼거렸다. 옆에 있던 이석진 중령이 망원경으로 서윤아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9km, 10km. 서윤아가 결승선을 통과했다. 시간은 42분. 이 부대 역대 3위 안에 드는 기록이었다. 그것도 청소하느라 밤을 새운 다음 날의 말이다. 그녀가 군장을 벗으며 숨을 고를 때 두 번째 주자가 들어왔다. 1분 차이였다. 부대 최고의 체력을 자랑하던 상사였다. 대체 어떻게? 상사가 서윤아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어서 다른 부대원들이 속속 들어왔다. 다음은 팔굽혀펴기 100개, 턱걸이 50개다. 시작. 이석진 중령이 명령을 내렸다. 부대원들이 일제히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서윤아도 땅에 엎드렸다. 그녀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하나, 둘, 셋. 팔꿈치 각도가 정확히 90도였다. 속도도 일정했다. 90개를 넘어서자 주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힘들어하는 소리였다. 하지만 서윤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표정 변화도 없었다. 100개를 채우고 일어났을 때 그녀의 호흡은 거의 흐트러지지 않았다. 턱걸이도 마찬가지였다. 50개를 정확하게 해냈다. 대부분의 남자 부대원들이 40개 안팎에서 끝났는데 서윤아는 50개를 전부 채웠다. 이상한데. 한 부사관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 움직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아니, 옛날에 15년 전쯤 훈련소에서 봤던.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은 장애물 코스였다. 20여 개의 장애물을 넘고 기어가고 뛰어넘는 코스였다. 특전사 체력 검정 중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출발. 서윤아가 출발선을 박차고 나갔다. 첫 번째 장애물인 2m 높이의 벽을 단숨에 넘었다. 두 번째 철조망 통과, 세 번째 평균대.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관측하던 이석진 중령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15년 전을 떠올리고 있었다. 저런 움직임을 본 적이 있었다. 정확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움직임. 실전에서 단련된 사람만 가능한 움직임이었다. 서윤아가 마지막 장애물을 통과했다. 기록은 3분 15초. 부대 최고 기록이었다. 지금까지의 기록을 10초나 앞당긴 것이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다. 부대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저게 정말 며칠 전에 온 신임 여군이 맞나? 새벽마다 괴롭힘 당하고 밤마다 청소하던 그 사람이. 안태식 대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운이 좋았나 보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체력만으로 특전사가 되는 건 아니지. 실전 격투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어. 그는 서윤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일 실전 격투 시범을 해보지. 우리 부대 최고 격투 요원하고 그때 확실히 증명해 보자고. 서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대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다. 안태식이 돌아서서 떠났다. 이석진 중령이 서윤아에게 다가왔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15년 전에. 하지만 서윤아가 먼저 말을 끊었다. 아닙니다, 중령님. 착각이실 겁니다. 이석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분명 저 사람을 어디선가 봤다. 15년 전 어느 작전에서. 그날 저녁 부대는 술렁거렸다. 모두가 서윤아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체 누구야? 보통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해.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는 못했다. 안태식 대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다. 실전 격투 시범이 있는 날이었다. 다음 날 오후 훈련장에 다시 부대원들이 모였다. 실전 격투 시범이 있는 날이었다. 안태식 대령이 앞에 서서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시범을 보여주겠다. 서윤아 소령과 우리 부대 최고 격투 요원의 대련이다. 그가 손짓을 하자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김상철 상사였다. 키가 185cm에 체중이 90kg이 넘는 거구였다. 특전사 격투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한 사람이었다. 부대원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하고 붙으라고? 체급 차이가 너무 심했다. 서윤아는 키가 165cm 정도였고 체중도 50kg 남짓이었다. 규칙은 간단하다. 실전 격투. 항복하거나 쓰러질 때까지. 안태식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장을 볼 생각이었다.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격투는 다른 문제였다. 체급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서윤아가 매트 위로 올라갔다. 김상철 상사가 반대편에 섰다.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여자를 때려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상사님, 전력으로 하셔도 됩니다. 서윤아가 조용히 말했다. 김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프로였다. 시범이라도 대충 할 생각은 없었다. 시작. 이석진 중령이 호각을 불었다. 김상철이 천천히 다가갔다. 경계하는 자세였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보려는 것이었다. 서윤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집중하는 눈빛이었다. 김상철이 잽을 날렸다. 테스트용 가벼운 펀치였다. 하지만 서윤아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피했다. 최소한의 움직임이었다. 김상철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원투 펀치, 로우킥, 미들킥. 연속 공격이 이어졌다. 그는 3년 연속 우승자답게 공격이 정확했다. 하지만 서윤아는 전부 피했다. 반걸음, 고개 기울임, 몸 회전.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모든 공격을 흘렸다. 마치 공격이 어디로 올지 미리 아는 것처럼 보였다. 부대원들이 숨을 죽였다. 김상철의 공격은 빨랐다. 보통 사람이라면 반응도 못할 속도였다. 그런데 서윤아는 여유롭게 피하고 있었다. 10초가 지났다. 김상철의 얼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한 대도 맞히지 못했다. 그는 더 강하게 공격했다. 하이킥이 서윤아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다. 위력이 대단했다. 맞으면 기절할 수도 있는 킥이었다. 서윤아가 움직였다.
처음으로 반격이었다. 그녀는 하이킥을 한 손으로 잡았다. 김상철의 발목을 잡은 순간 그녀가 몸을 돌렸다. 순식간이었다. 김상철의 몸이 공중에서 회전했다.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매트에 내동댕이 쳐졌다. 매치기였다. 완벽한 매치기였다. 김상철이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서윤아가 이미 그의 등 뒤에 있었다. 관절기였다. 팔을 꺾어서 어깨를 잡는 기술이었다. 크! 김상철이 신음을 냈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어깨가 탈골될 상황이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매트를 쳤다. 항복 신호였다. 서윤아가 즉시 손을 놓았다. 김상철이 일어나 어깨를 주무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시간을 본 이석진 중령이 중얼거렸다. 28초, 30초도 안 걸렸다. 부대 최고 격투 요원이 30초 만에 항복했다. 훈련장이 조용했다. 100여 명의 부대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금 본 게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다. 김상철이 서윤아에게 경례를 올렸다. 완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다. 자신보다 훨씬 실력이 위인 사람을 만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부대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건 뭐야? 3년 연속 우승자를 30초 만에? 말도 안 돼. 저 체급 차이에서 어떻게? 이석진 중령이 서윤아를 빤히 쳐다봤다. 그의 머릿속에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북한군 매복 작전. 혼자 6시간을 버틴 사람. 단신으로 부대 전체를 구출한 사람. 그때 그 사람의 움직임이 바로 저런 것이었다. 군더더기 없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움직임. 실전에서 수백 번 단련된 움직임. 이석진이 작게 혼잣말을 했다. 설마 그분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분은 이미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여기 이렇게 올 리가 없었다. 안태식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이 여군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인정할 수가 없었다. 지난 며칠간 자신이 한 행동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서윤아는 매트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표정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날 저녁 부대는 완전히 술렁거렸다. 모두가 서윤아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고. 어떻게 저런 실력을 가졌냐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답을 아는 사람은 이석진 중령 한 명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하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바로 그분이라고. 닷새째 되던 날 오전 부대에 갑작스러운 방송이 흘렀다. 사단장이 깜짝 방문한다는 내용이었다. 전 부대원이 긴급 집합했다. 1시간 후 사단장이 도착했다. 소장 계급장을 단 50대 후반의 장성이었다. 그의 뒤로 다른 장성 4명이 따라왔다. 부대 시찰이었다. 안태식 대령이 앞으로 나가 경례를 올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됐다. 서윤아를 완전히 끝낼 마지막 기회였다. 사단장님, 오늘 실탄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그래, 한번 보지.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행이 사격장으로 이동했다. 100여 명의 부대원들도 따라갔다. 사격장에 도착하자 안태식이 말했다. 사단장님께 특별한 시범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대의 새로운 여군 장교의 사격입니다. 그는 서윤아를 가리키며 비웃듯 말을 이었다. 물론 특전사 수준에는 못 미치겠지만 여군도 노력은 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단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기로 했다. 서윤아가 사격대로 걸어갔다. 안태식이 작게 중얼거렸다. 어차피 못 쏠 거야. 망신만 주면 끝이야. 첫 번째는 K2 소총이었다. 50발 사격. 표적까지 거리는 200m였다. 서윤아가 총을 들었다. 자세가 완벽했다. 탕, 탕, 탕. 총성이 연달아 울렸다. 빠르고 정확한 사격이었다. 10발, 20발, 30발, 50발을 전부 쐈다. 표적을 확인하는 순간 사격장이 조용해졌다. 50발 전부 10점이었다. 한 발의 빗나감도 없는 완벽한 만점이었다. 부대원들이 숨을 죽였다. 다음은 권총입니다. 서윤아가 말했다. KO 권총을 받아들었다. 15발 장전. 표적까지 50m. 탕, 탕, 탕. 15발을 연속으로 쐈다. 탄창을 비우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표적을 확인했다. 15발 전부 명중. 모두 정중앙이었다. 안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저격총입니다. 이석진 중령이 K14 저격총을 가져왔다. 표적까지 거리는 1000m. 바람이 불고 있었다.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었다. 서윤아가 저격총을 받아들고 엎드렸다. 조준경을 들여다봤다. 바람을 계산했다. 숨을 고르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첫 번째 총성. 1000m 앞 표적이 흔들렸다. 10점. 정중앙. 탕. 두 번째 총성. 또다시 10점. 정확히 같은 자리. 바람이 거세졌다. 보통 저격수라면 맞히기 힘든 조건이었다. 하지만 서윤아는 멈추지 않았다. 탕. 세 번째 총성. 10점. 세 발 모두 정중앙을 뚫었다. 오차 1cm 이내였다. 사단장이 망원경을 내려놓지 못했다. 옆에 선 장성들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20년 군 생활에 처음이야. 서윤아가 저격총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안태식을 쳐다봤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다. 이 정도면 이해하셨습니까, 대령님?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그게 더 무서웠다. 안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사단장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모든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서윤아 앞에 섰다. 그리고 경례를 올렸다. 거꾸로였다. 사단장이 먼저 경례를 올렸다. 서윤아 준장님, 오랜만입니다. 실력은 그대로시군요. 준장. 그 말이 사격장을 울렸다. 부대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준장이라고? 소령이 아니라? 이석진 중령이 앞으로 나와 경례를 올렸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검은 독수리. 정말 당신이었군요. 검은 독수리. 부대원들이 웅성거렸다. 그 이름을 모르는 특전사 대원은 없었다. 전설 속의 존재. 15년 전 북한군 수십 명을 상대로 홀로 싸운 사람. 6시간 단독 교전 끝에 부대 전체를 구출한 영웅. 특전사 역사상 최초의 여군 준장. 20년 전 땅굴 제거 작전의 전설. 실전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사람. 그게 바로 서윤아였다. 안태식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닷새 전부터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떠올랐다. 새벽 집합, 20km 구보, 화장실 청소, 공개 망신.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이 준장이었다. 그것도 전설적인 준장이었다. 사단장이 안태식을 차갑게 쳐다봤다. 안태식 대령. 상관을 모욕한 죄로 즉시 헌병대에 인계한다. 이건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군인에 대한 모욕은 같습니다.
헌병 2명이 다가와 안태식을 끌고 갔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부대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닷새 동안 자신들이 봤던 그 조용한 여군이 전설이었다. 말없이 모든 괴롭힘을 견뎠던 그 사람이 준장이었다. 서윤아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헌병들이 안태식을 끌고 가자 사격장은 여전히 침묵에 빠져 있었다. 부대원들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석진 중령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15년 전 일입니다. 북한군 매복 작전이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이 그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이석진이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 부대 30명이 적진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하지만 매복에 걸렸습니다. 북한군 50명에게 포위됐죠. 통신도 끊겼고 지원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죽음을 각오했던 그 순간이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 적진으로 뛰어든 사람이. 이석진이 서윤아를 바라봤다. 검은 독수리. 6시간 동안 홀로 싸웠습니다. 적 30명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부대 전원을 무사히 귀환시켰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부대원들이 숨을 죽였다. 6시간 단독 교전. 적 30명.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30명은 그날 죽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석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다. 사단장이 말을 이었다. 20년 전 땅굴 제거 작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의 땅굴을 단신으로 침투해서 폭파시킨 분입니다. 그때도 혼자였습니다. 그는 서윤아를 보며 말했다. 특전사 역사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화랑무 공훈장, 충무무 공훈장, 을지무 공훈장, 그리고 10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 준장이 되셨습니다. 부대원들이 서로 쳐다봤다. 방금까지 청소하고 있던 그 사람이 이런 전설이었다니. 한 상사가 앞으로 나왔다. 40대 초반의 베테랑 부사관이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장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5년 전, 제가 그 작전에 있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경례를 올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평생 찾고 싶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 닷새 동안 자신도 서윤아를 무시했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죄책감이 밀려왔다. 서윤아가 그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다. 괜찮습니다. 그냥 제 임무였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더 큰 울림을 줬다. 부대원들이 하나둘 경례를 올리기 시작했다. 100여 명이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다. 누군가 눈물을 흘렸다. 전설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단장이 말했다. 서준장님은 국방부 특별 지시로 이 부대에 오셨습니다. 부대 내 여군 괴롭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해가 됐다. 왜 계급장을 떼고 왔는지, 왜 묵묵히 견뎠는지. 이 부대에서 1년 전 여군 자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는 게 이번 작전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안태식 대령이 그 주범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군법회의에 회부됩니다. 한편 헌병대 차량 안에서 안태식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25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불명예 전역이 확정됐다. 연금도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만약 알았더라면, 만약 그녀가 준장인 걸 알았더라면. 하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끝났다. 사격장으로 돌아오자 서윤아가 부대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여 명이 귀를 기울였다. 군인은 성별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여군이라서 못한다는 건 핑계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짧은 말이었지만 모두의 가슴에 박혔다. 이석진 중령이 물었다. 준장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서윤아가 작게 미소 지었다. 닷새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다. 다음 임무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배낭을 메고 부대를 떠났다. 부대원들이 경례로 배웅했다. 검은 독수리가 다시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사흘 후 군법회의가 열렸다. 육군본부 법정에 안태식이 섰다. 그의 계급장은 이미 떼어진 상태였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재판장석에 대령 3명이 앉았다. 가운데 앉은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피고인 안태식, 상관 모욕죄, 직권 남용죄, 부대원 인권 침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지난 25년간 안태식의 군 생활이 낱낱이 드러났다. 피고인은 25년 군 복무 중 실전 경험이 전무합니다. 행정 보직만 전전했으며 단 한 번도 실전 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서류가 스크린에 띄워졌다. 안태식의 경력이 모두에게 공개됐다. 작전 참여 횟수 0, 훈련 성적 하위권, 체력 검정 겨우 통과. 하지만 피고인은 여군에 대한 괴롭힘은 지속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검사가 또 다른 자료를 제시했다. 3년 전 여군 중위를 괴롭혀 전역시켰습니다. 2년 전 여군 대위를 우울증에 걸리게 했습니다. 1년 전에는 여군 소위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발견되어 살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관인 줄도 모르고 서윤아 준장을 괴롭혔습니다. 새벽 5시 강제 집합, 과도한 체력 훈련, 화장실 청소 등 모욕적인 업무 지시, 전 부대원 앞에서의 공개 망신. 검사가 안태식을 똑바로 쳐다봤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 특히 여군을 괴롭히는 것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안태식이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이석진 중령이 증인석에 섰다. 피고인 안태식은 부대에서 여군 무시 발언을 수시로 했습니다.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다. 부대 사기만 떨어뜨린다는 등의 말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원들이 하나씩 증언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다. 안태식의 여군 괴롭힘을 직접 목격했다고. 마지막으로 서윤아가 증인석에 섰다. 판사가 물었다. 준장님, 왜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신분을 밝히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급장을 떼야만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안태식 대령은 상대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만 강했습니다. 전형적인 약자 괴롭힘이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심리가 끝났다. 판사들이 잠시 협의했다. 10분 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안태식에게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모든 군인 연금을 박탈한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쾅! 의사봉이 내려쳤다. 안태식의 25년 군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안태식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 연금, 미래. 일주일 후 안태식은 혼자 제7공수여단 정문 앞에 섰다. 그가 25년간 다녔던 부대였다. 하지만 이제 들어갈 수 없었다. 경비병들이 그를 쳐다봤다. 모두 알고 있었다. 불명예 전역한 전 대령이라는 것을. 안태식이 정문을 바라봤다.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만약 여군을 존중했더라면, 만약 실력으로 평가했더라면, 만약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가족들도 등을 돌렸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 자식들이 연락을 끊었다. 친구들이 피했다. 그는 홀로 서 있었다. 부대 정문 앞. 들어갈 수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남자. 25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사라진 남자. 바람이 불었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안태식은 천천히 돌아섰다.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한편 서윤아는 이미 다음 임무지로 떠난 뒤였다. 또 다른 부대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제7공수여단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여군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대원들은 잊지 않았다. 검은 독수리가 보여준 모습을, 묵묵히 견디고 실력으로 증명한 모습을. 석 달이 흘렀다. 제7공수여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벽 집합이 울렸다. 부대원들이 훈련장에 모였다. 그리고 한 명의 여군이 그들 사이에 섰다. 새로 배치받은 김지연 중이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특전사에 여군으로 오는 건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다. 부대원들이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했다. 중위님, 이쪽입니다. 한 상사가 그녀에게 자리를 안내해줬다. 친절한 목소리였다. 김지연이 놀라며 따라갔다. 훈련이 시작됐다. 완전군장 구보였다. 김지연도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뛰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중간쯤 왔을 때 한 병장이 그녀 옆에서 말했다. 중위님, 속도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가시죠. 격려하는 말투였다. 비웃음이나 무시가 아니었다. 김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대원들이 함께 달렸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김지연이 한 중사에게 물었다. 여기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네요. 중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석 달 전만 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오셨다 가셨죠. 그분 덕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신데요? 검은 독수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지연의 눈이 커졌다. 특전사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다. 전설 같은 존재. 그분이 여기 오셨다고요? 네. 닷새 동안 계셨습니다. 평범한 여군 소령으로 위장하고 오셔서 모든 걸 견디셨죠. 중사가 말을 이었다. 그 닷새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여군을 무시했는지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김지연이 조용히 들었다. 중사가 계속 말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군인은 성별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그 말이 김지연의 가슴에 박혔다.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었다. 실력으로 인정받는 군인. 점심시간이었다. 식당에서 김지연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이석진 중령이 다가왔다. 적응은 잘 되고 있나? 예, 중령님. 부대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석진이 미소 지었다.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르지. 한 분의 용기가 부대 전체를 바꿨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중이 여군이라고 주눅 들 필요 없네. 실력만 있으면 돼.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 명심하겠습니다. 중령님. 김지연이 경례를 올렸다. 이석진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검은 독수리처럼 되라는 건 아니야. 그분은 전설이니까. 그냥 자네 자신이 되면 돼. 당당하게. 그날 저녁 김지연은 여군 막사에서 일기를 썼다. 특전사 첫날의 기록이었다. 오늘 특전사에 왔다. 두려웠다. 하지만 생각보다 좋았다. 여기는 성별로 차별하지 않는다. 실력으로 평가한다. 검은 독수리라는 분 덕분이라고 한다. 나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한편 서윤아는 다른 부대에 있었다. 또다시 평범한 여군으로 위장하고 들어간 상태였다. 비슷한 문제가 있는 부대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괴롭힘을 견디고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혀내고 있었다. 검은 독수리는 계속 날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 제7 공수여단 정문에는 작은 명패가 하나 걸렸다. 존중과 실력의 부대,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 명패 아래로 햇빛이 비쳤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었다. 부대원들이 훈련장으로 향했다. 남자도 여자도 함께, 같은 군인으로서, 같은 동료로서.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검은 독수리가 남긴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존중의 씨앗, 평등의 씨앗, 실력주의의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군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여군이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검은 독수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당당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이 있었다.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전설은 계속됐다.